그럼 우리가 핵심 인재라고 나누는 기준은 무엇이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역량이라는 단어 싫어하신다 그랬는데 어떤 역량을 성장시켜야 이제 우리 일반적인 우리 평범한 인재들 잠재력을 좀 깨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거든요. 작가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제가 얘기하는 것들과 그 경험들이나 이런 것들이 뭐 다 맞다는 건 아니죠. 이게 뭐 전부 보편화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 근데 저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을 되게 막 ENTJ스럽게 일을 했기 때문에 통렬하게 일을 많이 했거든요. 실패도 많이 하고 막 진짜 회사 나갈 뻔한도 있었고 뭐 진짜. 그런데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오랫동안 인사 조직 개발 업무를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뭐 통계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제도도 중요하고 뭐 어떤 제도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템플릿도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뭐 성과관리 이런 거에서 다 중요한데 그게 어떻게 보면 매몰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본질은 원래는 뭘 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 계속 방법들만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이거 왜 하기로 했지? 이걸 까먹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조직이 잘 안 돼가는 모습들도 제가 많이 보긴 했는데 그 안 돼가는 모습들이 왜 그렇게 되느냐? 그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 사실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계속 방법들만 찾고 좋은 제도, 뭐 미국 어디 뭐 외국의 어떤 제도들, 어떤 히든 챔피언들 그러다 보니까 본질을 많이 잃어버린다는 얘기인데 핵심 인재도 마찬가지로 저도 핵심 인재 제도도 많이 만들어보고 운영도 해보고 했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걸 다 내려놓고요. 가장 중요했던 것이 뭔가라고 생각했을 때 아마 이제 보시는 분들도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겁니다. 딱 하나가 있는데 저는 생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력. 생각력. 사고력. 사고력. 이게 사실 뭐 여러 가지 뭐 KSM, 뭐 널리지, 뭐 스킬, 뭐 태도, 뭐 여러 가지 얘기하고 경험이 좋은 사람들이 뭐 어떤 우리가 누적 데이터를 통해서 핵심 인재를 보유하고 뭐 이런 프로세스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얘기하는 게 정성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것 또한 데이터화하면 더 좋겠지만 그런데 아마 그 같이 일하시는 분들, 현업에서 현장에서 막 일하시는 분들, 팀장이든 뭐 팀원이든 일하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생각머리가 없을까? 왜 이렇게 일머리가 일머리. 없지? 아니 일을 시작하면 처음에 스타트하고 중간 허리 과정하고 마무리 과정을 네가 딱 뭔가를 설계를 해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뭔가 착착착 안 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죠. 네, 현장에서는 그래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뭐 어려운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현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생각하는 능력이에요. 그거를 뭐 개발 방법은 다 다르겠지만 내가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뭐 통찰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단 말이죠.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핵심 인재를 어떻게 보면 이제 전 단계로 볼 수도 있죠. 예. 사고력이 어떤가.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사고력 중에서 다면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거죠. 일을 하다 보면 저도 팀원들에게 일을 딱 시켜보면 이거 좀 뭐 물론 설명을 하죠. 이게 어떤 일이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근데 그대로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본인이 스스로 생각합니다. 360도로 돌려요. 이게 누구한테 필요한 거지? 결과는 어떻게 해야 되지? 가는 과정은 어떻게 해야 되지? 혹시 이게 잘못됐을 때 도움은 누구한테 받아야 되지? 그거를 본인이 종합적으로 다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을 해요. 자, 결과가 어떨까요? 다면적으로 검토한 사람의 결과가 훨씬 좋습니다. 그렇겠죠. 과정도 좋고 결과도 좋고. 그래서 저는 생각력이 이게 생각력, 사고력이 되게 중요하고 그 안에서 다면적 어떤 검토 능력이 되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기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이제 그 질문이 따라올 수 있는데 저는 제 경험상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많이 해봤는데 그런 어떤 그 생각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약간 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저는 글쓰기를 추천을 합니다. 회사에서 사실은 일은 글쓰기예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기한도 하고 여러 가지 뭐 메일도 보내고 그런 건데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한번 제 그 상사분이 오늘 하루 있었던 일 한번 글 한번 써보시지? 다 싫어하죠. 뭐야, 뭐 일기 쓰라는 얘기야? 그래서 저는 했거든요. 근데 이걸 한 6개월 이상 해보니까 내가 관심을 갖게 되고 관점을 갖게 되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 회사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정렬이 되더라는 거죠. 제 머릿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말도 잘하게 되고 따지고 보니까 회사 일은 쓰고 말하는 거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누구한테 가서도 얘기할 수 있고
누구와 얘기해도 사실은 내 의견이나 내 견해를 얘기할 수 있고. 예. 그래서 저는 음. 그런 사고를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글쓰기를 좀 많이 해보기를 좀 원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공감 가고요. 교수님은 그 엔지니어들 많이 만나시잖아요. 네네. 저는 이제 엔지니어들한테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 엔지니어들은 대부분 코딩 먼저 많이 하잖아요. 제발 코딩 먼저 하지 말고 A4 용지에 절대 타이핑 말고 종이로 설계를 먼저 해봐라.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생각을 충분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라고 하는데 그냥 하잖아요. 잘 안 지켜지긴 하지만 그게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저도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좀 시작했으면 하는 것 때문에 많이 했는데 그 교수님 사고력은 데이터로 측정할 수 없나요? 있죠. 그러니까 작가님께서 너무 좋은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 함의가 있었어요. 지금 사고력이라는 표현, 일머리라는 표현, 그리고 이 다면적 사고라는 표현도 있었는데 이걸 제가 그럼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저는 좀 프랙티컬하게 뭐가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랬을 때는 하나 쓸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요즘은 이제 AI랑 일하는 방식에 대한 강의와 토론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AI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일해야 될 것인가라는 관점으로 보면 AI랑 일 잘하려면 사람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AI가 사고하는 법, 의사결정하는 법, 토론하는 법은 기본적인 인간이 인지구조를 모델링해서 그대로 구현을 하는 방식들이 현재의 수준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고법이다라고 했을 때 지금 상무님, 작가님 말씀해주신 대로 첫 번째 계획을 세우고 데이터를 서칭하고 학습하고 구조화하고 하는 방법들을 그대로 AI도 학습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I를 조금 더 잘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일단 첫 번째 이런 사고에 대한 고민을 해보실 수 있고 달리 말하면 이 친구랑 일하다 보면 얘가 왜 이렇게 못 알아듣지? 왜 일을 못하지라는 거는 유저의 잘못이에요. 예를 들면 개떡같이 말해서 찰떡같이 알아들을 수 있는 AI는 없어요. 사람은 그 인지 능력 외에 다른 컨텍스트와 좀 전문적 용어로 따면 세계 모델이라는 게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컴퓨터는 아직 거기까지 못 갔어요. 그러므로 사고력이라는 걸 키우실 때는 얘랑 일하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프롬프팅,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 말씀해 주신 대로 컴퓨터가 어떻게 사고하고 생각하고 결과를 뱉어내는지를 보시다 보면 사고력을 좀 키울 수 있는 요즘 좀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꼭 주시는 얘기가 근데 생성형 AI는 환각이 많더라 라는 얘기를 또 하세요. 근데 이제 그걸 전 너무 죄송한 표현인데 본인이 잘못 썼기 때문에 환각이 있는 게 9할이고요. 지금 최근 그냥 데이터로 보면 챗GPT 4 옴니 같은 경우는 환각률이 5% 정도 떼거든요. 100번 말하면 5번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리고 환각이라고는 환각과 차과증이라는 이제 두 가지 표현이 좀 다른데 그냥 헛소리하는 환각은 프롬프팅으로도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이 친구의 페르소나를 만들어줘서 결론적으로는 사고법을 키울 때 여러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뭐 디자인 띵킹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과 발코니 뷰라고 하는 전략적 관점에서의 어떻게 사고력을 높이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들도 있는데 그냥 쉽게 대표님들과 시청자분들이 쓸 수 있는 건 이 챗 GPT나 클로드나 제미나이나 뭐가 좋든지 얘랑 대화하면서 좋은 결과를 내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시다 보면 사람도 비슷해요. 사람도 그런 사고법에 대해서 비슷한데 짧게 얘기 드리면 보통 이제 우리가 시스템 1 사고와 시스템 2 사고라고 얘기하죠. 그 데니얼 커니만이 얘기했던. 근데 AI도 지금 시스템 1 사고에서 시스템 2 사고로 넘어가는 중이거든요. 요즘 나왔던 5원 프리뷰, 좀 있으면 5원 베타도 나오는데 5원 프리뷰라고 하는 친구는 시스템 1 사고에서 시스템 2 사고를 그냥 적용했을 뿐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그럼 얘도 사고가 진화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도 비슷하죠. 그냥 내가 주어진 대로 갖고 있는 지식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게 시스템 1인 거고 작가님 말씀하셨던 일머리, 다각도, 고민하는 것들은 시스템 2 사고로 하는 친구들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럼 AI도 이렇게 지금 일을 하는 것들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얘랑 일하다 보면 어떻게 일하는지를 우리가 다 시퀀스를 볼 수 있어요. 그 프롬프트 단위도 볼 수 있고 일하는 로직도 볼 수 있고 그럼 걔랑 일하다 보면 저도 많이 배워요. 이렇게 사고할 수 있구나, 이렇게 접근할 수 있구나. 저는 최근에는 얘랑 일 많이 해보시고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프롬프트도 좀 배우시고 해보시는 거 어떠냐. 그러니까 유료 버전 그리고 어제 이제 소주값을 20불보다 더 쓰셨기 때문에 그 소주 한 잔 덜 드실 돈으로 유료 버전을 하셔서 하시다 보면 사고력을 좀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우리가 이제 생성형 AI 나오면서 그냥 뭐 대충 쓰면 잘 주겠지 답변을 이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대화하는 법을 좀 공부를 하고
해야 됐다는 법과 너무 좋은 표현해 주셨는데 엔지니어랑 대화하다 보면 좀 그런 거 많이 배우죠. 어떻게 컴퓨테이셔널하게 사고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대화하면 전 되게 많이 배웠거든요. DT 팀장하면서 IT 데이터 하는 사람 사고가 이렇게 다르네? 블록체인 하시는 분들도 블록체인적 사고 방법이 있어요. 굉장히 분산적 사고와 이런 게 있거든요. 전 그 대화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그런 것들도 좀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 AX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핵심 인재의 역량도 좀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량에 또 말씀하신 것처럼 유통기한이 좀 짧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시대가 워낙 많이 급변하다 보니 그래서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조직 성장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급변하는 이런 환경에서 핵심 인재가 갖춰야 할 새로운 역량은 무엇이고 이런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회사에서 뭐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교수님께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 답이 좀 가능은 한데요. 제가 작년부터 좀 첨착하고 있는 표현과 그 능력치는 증강지능이라는 표현이에요. Augmented Intelligence인데 좀 맥락적인 걸 설명을 드리면 저는 어쨌든 데이터와 알고리즘으로 누가 일 잘할 것 같은지를 맞추고 뭐 픽 같은 거를 맞추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어떤 사람을 승진시키거나 채용을 해야 일 잘할 것 같지? 라는 그 프리딕터들 예측자들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100년치 정도의 데이터를 쭉 놓고 보면 압도적으로 높은 게 뭘까요? 뭐를 보면 가장 일 잘하는 사람을 잘 맞출까요? 일 잘하는 거에서도 아까 잠깐 과정이라고 표현도 하셨는데 퍼포먼스, 직무 성과를 가장 잘 맞출 수 있는 프리딕터는 뭘 것 같으세요? 뭘 보면 가장 일 잘하는 사람 잘 맞추세요? 요거 보면 된다. 일머리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마세요. 이게 그러니까 100년치를 보면 채용 관점이나 승진에선 인텔리전스예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커그니티브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지적 능력, 인지 능력이 압도적으로 성과를 잘 맞춰요. 그거는 누가 얘기해도 이견이 없을 정도의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AX 시대라고 하셨으니까 그게 뭐 식별형 AI든 생성형 AI든 이 두 친구가 잘하는 건 사람보다 공부를 더 많이 했고요. 인지와 추론은 사람보다 뛰어나죠. 예를 들면 오원 프리뷰 기준으로는 IQ 테스트가 24년 9월 기준으로 120이거든요. 사람 평균 IQ가 100이고 최근에 샘 울트만이 얼마 전에 이제 X에다가 공개했던 건 O2 버전 같은 경우는 O2에 대한 벤치마크를 했을 때는 사람의 2배 정도가 이미 넘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원 프리뷰가 수능 97점 맞았거든요. 1등급 맞았어요. 국어 영역에서 97점을 맞아서 그 말은 뭐냐면 그냥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지 능력과 추론 능력에 대한 유통기한은 이미 많이 짧아진 것 같아요. 그러므로 기존의 성과를 잘 맞췄던 인지 능력이라고 하는 것들보다는 소위 말하면 AI를 잘 써서 능력들을 더 높일 수 있는 이 개인들이 갖고 있는 자질인 증강지능이 더 중요하다라는 실험과 연구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최근에 저는 이제 연구 얘기보다는 데이터와 실무에서 하는 것들을 좀 좋아하는데 보스턴 컨설팅과 컨설팅, 의학계, 바이오계, 오토 인더스트리까지 대부분 AI를 쓰면 내가 갖고 있는 성과의 6배에서 10배까지를 더 높인다라는 실제 실험과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어요. 정리하면 AX 시대에 누가 핵심 인재가 될 것인가를 얘기할 때는 요즘 저는 기업들하고 많이 고민하는 게 결국은 증강지능이지 않을까 싶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증강지능이 제일 와닿는 단어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AI 얘기를 많이 할 때 뭔가 일자가 대체되거나 내가 대체되거나 사람이 대체되거나 이런 대화를 많이 했었는데 저도 요즘에 이제 워낙 많이 얘기도 하고 회사에서 좀 사용하고 보면 대체보다는 사람을 좀 증강시키는 맞아요. 개념으로 AI를 활용하는 게 그래서 생산성을 높이는 거에 좀 더 집중하는 게 훨씬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